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땅을 파서 동굴이나 터널을 만들어 그 안에 거주하면서 생활해왔다. 이후 터널은 끊임없이 진화해 산을 뚫고 바다 밑을 지나는가 하면 이젠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초장대 해저 터널을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지금 터키에선 세계 최초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복층 해저 터널을 우리가 건설하고 있다. 최첨단 도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터널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한 보스포루스 해협. 보스포루스 해협은 전 세계 해협 중 가장 폭이 좁은 해협이지만 물살이 세서 그동안 다리가 2개밖에 건설되지 않았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만 되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배를 이용하고 있다. 고심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보스포루스 해협 아래를 관통하는 해저 터널을 만드는 것이다. İstanbul'a baktığımızda en önemli sorunlardan bir tanesi trafik. Tabii bu çoğu metropolün genel sorunu. Şu andaki en büyük İstanbul trafiğindeki sorun da boğaz geçişlerinin az olması. İstanbul'u iki yakasına ayıran bir boğaz var. Bunun için başka bir seçenek daha düşünüldü ve biz bu projenin yapılmasını uygun gördük. Çünkü bunun için fizibilite çalışmaları gerekti ve en uygun aksın da burası olduğu düşünüldü. Çünkü iki yoğun yakanın birleştirilmesiydi bu. 세계 최초로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인 유라시아 터널. 유라시아 터널은 접속 도로를 포함해 총 연장 14.6km에 달하며 5.4km 복층 해저 터널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시공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발굴에서 시공 후 운영까지 우리 건설사가 맡아 수익률을 극대화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개통 이후에는 그 24년 3개월을 사업 운영을 하게 되는데 터키 정부로부터 최소 운영 기간인 일 7만 대 규모를 보장받았고 이 프로젝트가 공사 수익뿐만 아니라 운영 수익 측면에서도 가히 황금알을 낳는 그런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바다 밑으로 연결하며 해저 터널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유라시아 터널. 이 해저 터널을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 수많은 첨단 장비들이 동원됐다. 유라시아 터널은 해저의 복층 터널을 구현하기 위해 아파트 5층 높이와 맞먹는 직경 13.7m, 무게 3,300톤, 길이 120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TBM 터널 굴착 장비를 투입했다. 첨단 터널 시공법인 TBM 공법은 커터 헤드로 안반을 굴착하는 동시에 터널 벽면을 시공하는 것으로 빠르고 안전해 전 세계적으로 TBM 공법으로 시공하는 터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터널 보링 머신, TBM이라고 하는 기계를 넣고 뚫기 시작한 것이 최근이고 그게 업투데이트된 기술로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작은 터널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TBM이 15m, 16m, 17m까지 크게 대형으로 뚫는 게 현재까지 아주 최근에 업투데이트된 기술입니다. 터널은 고수압, 수압이 굉장히 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길어집니다. 고수압 장대 터널에서 효과적으로 굴진할 수 있는 TBM 공법 등등이 아마 앞으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다 깊은 바다 아래 길고 안전하게 해저 터널을 시공할 것인가? 지금 세계는 해저 터널을 향한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그 유라시아 터널의 최저점인 그 해수면하
6m 지점이 되겠습니다. 해저 터널을 시공할 때에는 해저 지질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최저 수심 110m 부분에서 점토가 섞인 무른 지층을 만나 바닷물과 토사가 터널 안으로 유입될 위기를 겪기도 했다. 뻘을 포함한 그 바닷물이 그 터널 내로 유입되어 12일간을 그걸 막는데 그 사투를 벌인 것이 가장 크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는 그런 난관들이 우리가 이 해저 터널에 대해서 더 많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더 마련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터널은 최근 터키에 지진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 강진에도 끄떡없는 내진 설비를 갖추었다. 진도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하더라도 이 플렉서블 조인트로 인해서 충분히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 시설은 각각 아시아 사이드 하나, 유럽 사이드에 하나,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2개의 사이드 조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하루 7m씩 16개월에 걸쳐 보스포러스 해협 바다 밑을 관통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은 2017년 완공을 앞두고 해저 터널과 육지 부위를 연결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지금 TBM 터널과 라텀 터널을 연결하고 있는 박스 구조물 중에 지금 철근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바다와 싸우며 일하는 고된 작업. 시베리안 그리움은 가끔 먹는 라면으로 달래곤 한다. 야,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얼마만에 라면이냐? 근데 라면이 엄청 비쌉니다. 이게. 그래도 이게 매일은 아니고요. 이제 일요일 날이라든가 토요일 날은 되게 라면 먹고요. 그러니까 한국 직원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예, 한국 식당을 운영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우리 몽골 아줌마들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괜히 몽골 아줌마 떠나면은 그때는 우리는 뭐 그냥 거의 굶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맛있네. 라면마저 없었으면 해외 생활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정도 먹는데요. 정말 특식입니다. 특식. 예. 저기 혼자 사시니까 아무래도 가족분도 많이 그리우시겠습니다. 예, 많이 그립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인데요. 한 번씩 일요일 날 밖에서 놀다가 뭐 아빠들이랑 같이 노는 사람들 보면 전화 와가지고 아빠 언제 오냐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하루 터널이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지만 아직 아빠의 손길이 한창 필요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벌써 해외 건설 현장만 10여 년째라는 김대용 과장. 현장이 하나 끝날 때마다 아이들은 훌쩍 자라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려면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휴일에도 현장 CCTV를 들여다보곤 하는 김대용 과장.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장은 24시간 풀 가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7년 유라시아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 하루 약 12만여 대의 차량 통행이 가능해 보스포러스 해협 통과 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5분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터널 제약공간협회로부터 2015년도를 빛낸 메이저 프로젝트 대상을 수여받음으로써 우리가 수행했던 해저 터널에서의 하이 테크놀로지를 세계인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쌓은 그 노하우는 고스란히 국가 경쟁력으로 남아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Belki 2017'nin başında yani gazetelerden okuduğumuz bu şekilde Avrasya Tüneli projesi
Duyduğum kadarıyla yaklaşık 1,5 saatlik bir yolu Avrupa'dan Asya'ya, aynı şekilde Asya'dan Avrupa'ya 1,5 saatlik yolu 15 dakikaya düşürecekmiş. Bu mükemmel bir şey. İstanbul için yararlı bir proje olacağına inanıyorum. İstanbul gibi 14-15 milyon kişi yaşıyor. Bunların Avrupa'dan Asya'ya geçişlerini, Asya'dan Avrupa'ya geçişlerini sağlayacak her türlü projenin yararlı olacağına inanıyorum. 앞으로 북층 터널은 교통 운송 수단을 넘어 복합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 R&D로 개발 중인 복층 터널은 지하도로와 지상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 합류 시설을 갖는 네트워크 형태의 터널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복층 터널은 말레이시아의 스마트 터널과 같이 홍수시 터널 하부에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수로 겸용의 다목적 터널 기술로 도시의 홍수 문제와 교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동양 최초의 해저 터널이 있다. 1932년에 건립된 통영 해저 터널. 폭 5m, 길이 483m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어민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건설된 씁쓸한 역사를 안고 있다. 그때만 해도 해저 터널을 만들기 위해선 바다 양쪽에 방파제를 설치해 바닷물을 막았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터널을 만든 뒤 다시 방파제를 철거해 터널을 만들었다.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거가대교 중 일부분은 침매 터널로 이루어져 있다. 침매 터널은 지상에서 터널을 미리 만들어 바다에 가라앉힌 뒤 하나씩 연결해 터널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거가대교 침매 터널은 수심 48m,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 건설된 침매 터널이다. 뿐만 아니라 총 길이 3.7km, 세계 최장 침매 터널인 동시에 침매 함체 길이 또한 세계 최대로 180m에 달한다. 우리나라 그 침매 터널, 거가대교 침매 터널이 뭐가 다르냐? 현존하는 침매 터널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데 건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류에 의해서 그 해류 힘, 해류에 견딜 수 있는 힘을 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 게 다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밑에 지반 자체가 그 부산 앞바다이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점토입니다. 연약한 점토를 우리 기술로 잘 임프루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공사를 한 그 세 가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침매 터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에는 국내 최장 나선형 터널인 소란 터널이 개통되었다. 소란 터널은 곡선 반경 1,450m에 달하는 나선형 터널로 연약한 지층의 고난이도 공법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국내외에서 많은 화제가 됐다. 6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봉화에 있는 터널 공사 현장입니다. 사고는 발파 작업을 하기 위해 안반에 구멍을 뚫던 중 벌어졌습니다. 터널을 시공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현장의 안반 상태를 파악해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를 막는 것이다. 터널을 뚫을 때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막장의 안반 상태를 전기적 특성으로 파악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을 통해 개발되었다. 안반에 전기를 흘려보낸 뒤 저항값으로 안반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다. 파란색으로 나온 이제 저비저항 영역은 이제 일반적으로 더 지반이 파쇄가 심한 연약한 지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온 고비저항 영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더 강도가 높은 강한 지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방 예측 기술을 연구를 함으로써 이제 미리 위험한 지반을 예측할 수 있고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이제 미리 예방하고 저희가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도 그냥 일반 터널 발파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TBM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전극 설치 방법이라든가 센서의 설치 방법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조사하는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제작을 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 기술 자립을 이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현재 건설 중인 국내 최장 해저 터널인 보령 해저 터널 현장에 적용했다.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연결하는 보령 해저 터널. 대교를 건설할 경우 대천항으로 가는 수많은 선박들의 항로가 제한되고 천수만의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대교 대신 터널로 시공하게 되었다. 지금 이제 보령 한역의 유연탄을 수송하는 선박이 약 13만 5천 톤급이 주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항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량의 경관장이 1,10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은 터널의 경우는 악천 없이 가장 교통을 갖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터널이고, 결국 교량을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천수만의 폐쇄율이 약 2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이유로 해서 터널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보령 해저 터널은 화약으로 발파하면서 터널을 뚫는 나틈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다. 하루 2m에서 6m씩 굴진해 총 연장 6.9km 중 현재 3km까지 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핀 체결 상태 그런 거 좀 잘 좀 확인해서 확인을 다 하고 확인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해저 터널은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 영목항에 이르는 보령 태안도로의 한 구간이다. 2018년 보령 해저 터널을 포함한 보령 태안도로가 완공되면 대천항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 1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10분 안팎으로 단축될 것이다. 안면도하고 보령 지역을 그 터널하고 교량으로 연결을 함으로써 그 평상시에는 1시간 반 걸렸던 도로를 10분 내에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서해안 발전에 큰 그 도움을 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원산도 섬 주민의 도서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천 북항에서는 국내 최초 3차로 광폭 해저 터널인 인천 북항 터널이 건설 중이다. 인천 북항 터널은 인천 중구 신흥동구와 서구 원창동을 지하로 연결하는 해저 터널로 인천 김포를 연결하는 제2외곽 순환도로의 일부다. 현재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지금 현재 북항 밑으로 한 50m, 60m 밑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다. 지금 평지처럼 보시지만 지금 약 한 3% 정도 구배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여기 다 내려가면 여기 보이시는 그 중앙 제일 낮은 저점에서 75m 지점에 저희 이제 수직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오신 게 터널 내의 교차로입니다. 여기가 터널 내에서 교차로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길 잊어먹으십니다. 까딱한 것들 오시면 여기가 이제 수직구로 가는 길이고요. 터널을 시공할 때는 제일 먼저 수직구를 뚫어 내려간 뒤 터널을 굴착하는데, 이 수직구는 터널이 완공되고 나면 주로 환기구로 사용된다.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지상에서부터 한 75m 지하 부분인데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공사 중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였고요.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여기가 이제 환기 시스템이 갖춰지는 이제 나중에 환기를 위한 환기 탑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물이 지금 계속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 없어요, 여기가? 저희 터널이 이제 U-타입 터널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최저점인 곳으로 물이 다 모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물이 굉장히 맑을 건데요. 이게 지하수거든요. 물량이 초기에는 많았는데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물량이 나오는 수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지금 굉장히 안정되고 공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저 터널을 시공할 때는 염해에 강한 고강도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최근 국내에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강섬유는 쇼크리트 재료에 들어가는 재료로서 다른 재료들과 함께 섞여서 얘네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서 배합이 돼서 터널에 부착이 돼서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꼭 사용되는 휨 성능을 위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해저 터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바닷물에 강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보통 특수 광물을 넣곤 한다. 하지만 이 광물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아 전량 수입하다 보니 해저 터널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에서 이 특수 광물을 대체할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바로 강철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을 재가공해서 만드는 고로 슬래그. 이 고로 슬래그를 콘크리트 만들 때 잘 배합하면 특수 광물을 넣었을 때와 같이 염도에 강한 특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배합을 쏘게 되면 뚝뚝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쏘면 바로 딱 들러붙고 딱 굳어버리게. 그래서 이 쇼크리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안이 붕괴되거나 그런 사고 발생하지 않고 인명이 살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선 작업을 하는 공법입니다. 터널을 뚫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천장이나 벽면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압축된 공기를 이용해 총으로 쏘듯이 타설하는 과정이다. 이걸 숏크리트라고 하는데 해저 터널의 경우 염분에 강한 고강도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바닷물이 내리누르는 수압을 이겨내는 동시에 흙 속에 스며들어 있는 염분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내에서 개발된 쇼크리트 소재에는 이 5가지 재료들이 들어간다. 여기 이제 쇼크리트 저희가 터널에 시공하는 쇼크리트 재료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모래, 골재, 그다음에 슬래그, 미분말, 시멘트, 강섬유 요 5가지 재료를 같이 믹스를 하고요. 믹스를 할 때 이제 그 물과 같이 혼합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수화를 통해서 경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화가 되면 이렇게 딱딱한 콘크리트 공시체로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시체가 돼서 재료를 그 터널 구간 내를 그 안정성 있게 만드는 그런 지보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연구한 끝에 일본이나 노르웨이에서 만드는 특수 광물이 들어간 소재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특수 숏크리트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을까? 요거는 이제 압축 강도 실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저 터널이든 일반 터널이든 그 쇼크리트 강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지금 저희 결과가 지금 46메가파스칼로 나왔고 힘으로 치면은 지금 36톤 정도 지금 힘을 가해서 이제 깨진 상황이고요. 이 정도 수준은 이제 그 해저 터널을 제일 기술력이 우수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그 피오르드 해안에 있는 해저 터널 구간의 스펙이 지금 45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개발한 요 쇼크리트가 그 세계적인 수준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고 노르웨이 정도만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한 상태입니다. 인천 북항 해저 터널은 현재 공정률 80%로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인천 북항 터널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쇼크리트 특수 소재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세계 해저 터널 시장에서 자원을 재활용한 저렴한 신소재로 각광받을 것이다. 세계 해저 터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해저 터널의 기계화 시공 관련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선진국에 필적할 만한 기술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 TBM 장비의 설계와 제작, 해저 터널 설계 기술, 그리고 환기, 방제 등의 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글로벌 해저 터널 건설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터널이 길어질수록 반드시 동반해서 개발되어야 할 기술이 있는데 바로 화재 제어 시스템이다. 지난 2008년 이후 터널 내 교통사고는 무려 120%나 증가했고 그에 따른 사망자 수 또한 증가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장대 터널 내의 화재를 대비한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대화가 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화재도 보시는 것 같이 2000년도부터 2010년도에 볼 때 이렇게 뭐 40건 이상의 증대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터널의 어떤 그 사고 외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장 문제가 그 화재 연기에 의한 질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식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시스템이 에어커튼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에어커튼 시스템은 화재 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해 연기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공기를 분산시켜 연기 확산을 최소화시킨다. 이 에어커튼을 활용하면 사람들의 대피로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트팬이라는 어떤 그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저희가 소형하고 저전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이 에어커튼 시스템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인제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인제터널은 2009년 4월부터 굴착을 시작, 연 인원 5만 명이 투입된 초대형 공사로 우리나라 토목 역사를 새로 쓰는 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터널 길이 11km, 인제터널이 완공될 경우 국내 최장 도로 터널이자 세계에서 11번째로 긴 터널이 된다. 11km가 만약에 보통 터널은 이제 직선 터널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데 11km를 직선으로 하다 보면 졸음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면서 졸음도 분석을 통해서 전 구간을 곡선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강원 인제군 기린면과 양양군 서면을 연결하는 인제터널. 긴 터널을 빨리 굴착하기 위해 기존 터널과 달리 터널 중간을 먼저 뚫어 네 방향에서 동시 굴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네 방향 동시 굴착을 위해 방태산 중턱에서 땅속 200m 아래로 뚫고 내려가 수직계행을 설치했는데 이 수직계행은 터널 완공 후 환기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발파에 사용된 화약만 자그마치 2,400톤에 달한다. 3, 2, 1, 발파! 수직계행 공사는 이번 공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인제터널은 국내 최장 터널답게 새롭게 도입된 기술들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터널 중에서 최장입니다. 그리고 저도 유럽 가서 한 10km 되는 데를 달려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이제 사람이 달려가면. 그래서 도로용 터널에서는 가장 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기술 발전은 뭐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차가 가면서 매연에 의한 환기 처리,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잘 할 거냐 하는 방제 문제를 우리 기술로 했다는 그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터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제 터널이 완공되면 하루 평균 4만 2천여 대의 차량이 드나들 전망이다. 터널 안이 매연으로 오염될 것을 대비해 높이 200m, 300m의 환기 터널을 2개 만들었는데 이 환기 시설을 활용하면 초당 1,200세제곱미터의 신선한 공기를 터널 내부로 공급할 수 있다. 이곳은 200m 깊이로 파고 내려간 수직계행의 외부. 환기 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지금 여기 위치는 그 수직갱 1번 위치인데요. 저희 인제터널의 이제 급기와 환기를 담당하는 그 수직 그 환기구가 이제 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한 시점에서 한 5km, 한 300 정도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상부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급기 배기 때 그 이물질 같은 게 이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기탑을 한 21m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인제터널에는 세계 최초로 고압 미세 물분무 시설, 독성가스 감지기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2017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인제터널. 이 인제터널이 개통되면 인근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인제에서 태어나 고향을 떠나 살아본 적 없다는 강원도 토박이 윤재순 씨. 도시에 한번 나가려면 수많은 고개를 넘어야 할 만큼 지대가 높고 험하다. 이거 장작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겨울도 아닌데 하세요? 아 요즘도 샤워를 찬물에는 못해요. 저희 동네는 항상 삼복 더위에도 물을 데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장작이 필요해요. 항상 불을 떼야 되고. 지금은 곰취가 한창이라 수확해 장에 팔아야 되는데 홍천장에 나가는 데에만 무려 1시간 반이 넘게 걸린다. 지금도 힘들죠. 아직도 저 뭐 오미자국에 넘어서 또 9살이 넘어서 그다음에 철정 고개 넘어서 그러고 가야 이제 홍천 동천 IC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터널이 뚫리고 길이 다 되면 네. 서울까지 가시는데 이제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시간 반, 늦으면 2시간. 어떻게 근데 그러면 좋습니까 그게? 아우 여기 우리 지역 사람들은 뭐 급한 환자가 나왔을 때 최고의 덕을 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제터널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양양까지 3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1시간 반으로 단축돼 터널이 이룩한 새 역사를 모두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기계화 시공 그 TBM 장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기계화 시공에 우리가 일단은 세계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IT 기술 또는 설계 및 시공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 그래가지고 시공비를 무지하게 줄일 수 있는 그 자체 공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은 없다. 대륙을 해저로 연결하는 해저 터널의 새 역사를 대한민국이 써내려가고 있다. 머지않아 터널로 지구촌이 하나 되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 역사적인 현장마다 대한민국의 기술들이 찬란하게 빛나길 가슴 속으로 응원해 본다. 발파!